튼튼하고 튼튼한 국방을 위해 저희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딱딱한 군대요? 다 같이? 에이! 그게 언제 또 군대 얘기를 해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그 또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네. 꼭 보셔야 할 영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긴 말 필요 없고요. 함께 보시죠. 아, 뭐죠? 자, 익숙한 얼굴 뭐야? 들으시죠? 연못에서 육성재 씨. 근데 지금 군인이세요? 땡길 그러니까 현역입니다. 네.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 진호 씨.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길 그런 사람이길 너무 좋다, 노래. 이야. 네, 열심히 군복무 중인 우리 B2B의 육성재 씨와 펜타곤의 진호 씨가 코로나19로 지친 국군 장병 그리고 우리 또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마음으로 힐링송을 또 열창을 해주셨더라고요. 이건 뭐 안구도 정화되고 귀도 정화되고 자연스럽게 힐링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걸 보니까 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가만히 있죠. 하지 마.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죠. 아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엄청난 분들이 지금 모여 있는 우리 행군기에서 국군 장병 여러분을 위해서 힐링송 한 소절씩 한번 들려드려 볼까요? 오. 저 때문에 기죽지는 마라. 땡들한 포로 보면 어때? To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ng, light it up like dynamite. Whoa. 몸으로 부딪혀라. 화끈하게 역전의 용사가 나간다. 숨죽인 건 여기까지야. 이 악물고 가자.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노래 말고 쟤는 다른 걸로 힐링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병들의 힐링을 위해서 오늘도 행군기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요.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장병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푸사.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나요? 오늘은요 어떤 불청객 때문에 달콤한 연애의 적신호가 켜졌다는 고민 장병의 사연인데요. 바로 그 불청객의 정체는 누구인지 바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여보세요? 여러분은 세 사람이 함께 연애한다는 느낌이 뭔지 아시나요? 여친과 저는 300일 된 풋한 커플이에요. 한창 둘이서 사랑을 나눠야 할 시기지만 저희 사이에는 항상 불청객이 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입대 전. 오빠 오래 기다렸지. 그 내가 말했던 아영이 있잖아. 얘가 그 아영이야. 유치원 때부터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안녕하세요. 평소에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수민이랑 아영 씨가 그렇게 잘 통한다고 하던데. 저도 수민이한테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꼭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100일 이벤트도 엄청 거창하게 해주셨던데 그래서 얼마나 스윗한 분인지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뭐 쑥스럽게 뭐 그런 얘기를. 수민이가 저랑 만나서도 아영 씨 얘기를 엄청 해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이야기 듣다가 질투할 뻔했습니다. 내가 아영이를 많이 좋아하긴 하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만나니까 어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렇게 셋이서 자주 놀자. 우리 리피 오빠, 수민이, 아영이 이렇게 셋이서 자주 놀자. 아영이, 리피, 수민이, 리수. 아이디 좋아. 우리 셋이 만나서
진짜 너무 아리수. 아우 좋다. 일주일 전. 자기 오늘도 너무 보고 싶다. 지금 뭐해? 오늘 아영이 만나고 왔어. 고민 있다길래 들어주고 왔지. 아영이 또 만났어? 어제도 밤새 전화했다면서. 아이, 전화는 전화고 자세한 얘기는 직접 만나서 들어야지. 주변에서 다들 연애하니까 아영이가 너무 외로운가 봐. 아 그랬구나. 외로울 수 있지. 그래서 우리 수민이는 저녁 먹었고? 아유, 그럼 먹었지. 아영이랑 같이 파스타 먹고 왔어. 둘이 매일 만나고 정말 사이가 좋네. 아무튼 나 다음 주에 드디어 휴가 나갈 것 같아. 진짜? 이게 얼마 만에 보는 거야. 우리 오빠 좋아하는 초밥 먹으러 갈까? 초밥 먹고 집 가서 영화도 보자. 아, 맞다. 아영이도 초밥 좋아하는데 같이 먹으러 갈까? 짜증나. 뭐? 우리 오랜만에 보는 건데 아영이는 왜? 아이, 오빠도 오랜만에 아영이 보면 좋잖아. 어때? 요즘 아영이가 진짜 외로워한단 말이야. 이참에 우리 단톡 하나 만들어서 같이 놀까? 헉, 너무 좋지. 잠깐만. 아영이가 내 초밥 다 먹을 것 같은데. 나는 둘이서만 대화하고 싶어. 수미님이 신아영님을 초대했습니다. 짜잔! 아영이 초대했어. 우리 셋이 같이 놀자. 좋다 좋아. 어떡하냐. 이런 상황이에요. 여친은 친구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합니다. 깨톡을 할 때도 데이트를 할 때도 모두 친구와 함께하고 싶어해요. 이런 여친을 이해 못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는 여친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여친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확실히 말할 수 있을까요? 야, 이렇게 되면은 세 사람이 함께 연애하는 느낌일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뭐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보다 친구랑 셋이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원래 그 20대 초반이면은 한창 친구가 중요할 나이예요. 네. 친구랑 노는 것도 좋고 여럿이서 다 같이 만나서 노는 것도 너무 재밌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다 한때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나이 먹고 철이 들면은 저절로 그 증상이 좀 많이 사라지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주변에 보면은 꼭 연인이 생기면은 친구한테 꼭 소개를 해주고 함께 만나는 걸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 건지 사실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친해졌을 때 뭔가 뿌듯함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좀 심리가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히려 이 사연을 그냥 쭉 글로만 이렇게 접했을 때는 그냥 이 여자친구분이 친구랑 노는 게 너무 재밌다. 맞아요. 그냥 다 같이 노는 게 재밌다. 그냥 굉장히 순수하게 그렇게 보여줘요. 다 같이 놀자. 뭐 어때? 네, 뭐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사연만 보면은 아영이가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민이가 아영이를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괜히 그냥 이렇게 약간 동정심에 좀 같이 가자 이렇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외로운 것 외롭고 같다. 불쌍하고 막 맨날 뭐 연락하고 이러니까. 아리수 개그 쳐도 웃어주고. 근데 그러면은 남자친구의 친구를 한 명 더 데리고 와서 좀 그러니까. 이렇게 놀면은 좋았을 텐데. 휴가 나가서? 그러네요. 그 또래들은 다 지금 군대 있을걸요? 그러네요. 포인트가 둘이 있고 싶은 거니까. 네.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 친구 그것도 아영이 같이 가장 친한 친구한테 소개할 만큼 이제 여자친구의 친구도 고민장병을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내 남자친구 이렇게 스윗하고 좋은 사람이야 이걸 이제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해 봤을 때 똑같은 시간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두 명을 동시에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최대 효율이다. 네. 아, 실리주의? 실리주의죠. 수민이 입장에서 보면 네. 그렇다.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닌가. 근데 내 연인의 친구를 소개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그래도 좀 정도가 심한 게 애인과 단둘이서 추억도 만들고 싶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그리고 지금 군인 신분이잖아요. 휴가예요. 휴가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휴가인데 단둘이 있고 싶어 하지. 게다가 나보다 친구를 더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랑 보내는 시간보다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많고 친구를 더 챙기잖아요. 지금 아영이가 외롭대잖아. 지금 고민장병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군대 안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살 때 진짜 한 친구랑 매일 붙어 다녔거든요. 지금도 가장 친한 친구인데 베프. 네, 베프인데 거의 막 하루에 한 번씩은 무조건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 여자친구가 울면서
제 친구한테 너는 나랑 사귀는 거야 아니면 기준이랑 사귀는 거야 이렇게까지 말을 했대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친구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셋이 같이 봐야겠다. 아 그래서 기준이랑은 아니고 여자친구랑 단둘이 봐야겠다가 아니라 셋이 같이 봐야겠다. 네, 그래서 심지어 클럽을 셋이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별도 우리가 그 인간관계, 그러니까 우리 친구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꼭 이렇게 기준이나 아영이 같이 아픈 손가락인 친구가 있어요. 그렇지 있지. 있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야. 나도 여자친구 입장에서 나도 남자친구가 오랜만에 휴가를 나와서 같이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이 아픈 손가락이 걸려서 얘를 어떻게 내버려 두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 별명이었죠. 네, 이 아픈 손가락을 어디든 데리고 가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고민장병의 입장에서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친구지만 내 친구가 아니고 불편하고 맞아요. 그 거리랑 벽이 눈치도 있단 보이고.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맞아요, 맞아요. 연인의 친구니까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아 내가 뭐 실수하는 건 없는지 그럼. 이런 말 하나 행동 네, 하나가 네. 조심스러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 친해져도 그것도 웃기다? 그쵸, 맞아요. 그거 큰일 나죠. 만약 이렇게 둘이 사귀는데 갑자기 이렇게 더 친해지면 그것도 이상해요. 아니 그래도 이제 연인의 친구와 친해지면 좋은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몰랐던 애인의 정보, 뭘 좋아하는지, 뭐 하다못해 선물이든 뭐 음식이든 이런 정보도 많이 얻을 수가 있고, 그렇죠. 뭐 과거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고, 좀 그건 애인의 안 좋아. 맞춤형으로 조언을 그렇죠.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 내 애인의 친구와 친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얘기한 대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사이가 조금 틀어지거나 안 좋아졌을 때 아, 친구가 내 편이면은 메신저 역할. 내 얘기를 좀 좋게 해주는 거죠. 걔 그런 애 아니야. 얘 그런 거 아니래. 걔 원래 좋은 애잖아. 다시 맞아, 한번 맞아. 뭐 생각해봐. 어. 이런 식으로 친구가 좀 조언을 해주는 부분도 좀 크죠. 네. 네. 그럼 단점은 이제 과거의 추억을 돌이켜봤을 때 와 우리 그때 여기 커피숍 가가지고 그때 라떼 진짜 그 맛있게 먹었는데 아영이도 같이 있었지. 우리 저번에 그 왜 우리 그 놀이도 회사 가서 와 우리 그막와그 스릴 넘치는 옆에 아영이도 있었지. 다 아영이가 있을 것 같아. 모든 추억에. 그 단점 중에 가장 단점이 방금 그 좀 전에 아영 씨가 말씀해주신 뭔가 안 좋을 때 그 내 편이면 칭찬해 주잖아요. 다른 편이면 끝납니다. 그렇지. 그래.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약점을 넣어. 맞아! 내가 그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이미 밑보여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야, 다 헤어져. 헤어져. 너 다시 좋게 생각할 생각도 하지 마. 종합하면 단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저는 사실 둘이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방탈출 카페를 가도 2명이서 하기에는 인원수가 안 돼서 못 해요 이런 경우도 있고 막 그런 아니면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메뉴를 좀 다양하게 시켜서 먹고 싶은데 둘이서는 한정되잖아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메뉴 3개를 시켜서 골고루 나눠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될 것 같은데 단점은 고민 사연처럼 결국 그 빈도가 너무 과해지면은 둘만의 시간 싸우면은 화해할 시간이 없어요. 싸워서 화해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항상 아영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화해할지 뭐야 너 싸우지 마.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여자친구와 친구의 우정이 새삼 대단하다는 느낌도 생각도 들어요. 보통 연애를 시작하면 이제 친구와는 살짝 멀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연애 전에는 이제 내 시간을 뭐 거의 다 친구랑 보냈다면 이제 연애 후에는 애인이랑만 보내는 경우가 또 많으니까. 네. 잠수 타는 친구들 많지. 자, 정말 연애를 시작하면 친구와 멀어지는 게 사실일까요? 오늘도 기가 막힌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수민이의 여심저격 여심탐구 분석! 옥스퍼드의 진화 심리학자 러빈 덤바 교수와 연구진이 평균 나이 28세의 성인 남녀 540명을 대상으로 친구와 연인 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남성은 평균 4-5명, 여성은 5-6명의 절친을 둔 것을 확인했고 연애 후 친구 관계를 지켜본 결과 최종적으로 연애를 시작하면 평균 2명의 친구를 잃는다! 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연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연구 결과였죠.
보통은 연애 시작하면 친구와 멀어지기 마련인데 고민장병의 여자친구는 이제 사랑도 사랑이지만 우정도 놓치기 싫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뭐 저처럼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애인을 통해서 또 한 명의 친구가 생긴 거고 셋이 어울려 노는 것도 심심하지도 않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들이 얘기했던 그 장점을 생각하면서 만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성향 차이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가뜩이나 군대에 있어서 연인과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한데 진짜 이 휴가가 뭐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금쪽 같은 휴가를 친구와 함께 보내는 건 이건 선을 넘었지 않냐. 맞습니다. 뭐든 적당히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거거든요. 정말 힘들죠. 수민 씨한테는 적당히가. 맞아요. 예, 예.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을 적당히 분배했다면 고민 장병이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는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요. 데이트부터 깨톡까지 뭐 모든 걸 친구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온통 친구 이야기뿐인 여친 때문에 고민하는 장병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해결책을 줘야죠. 네, 역시 이때 가장 필요한 건 소개팅이죠. 지금 친구 아영이가 외로워한다고 하잖아요. 친구한테 애인이 생기면 지금처럼 셋이서 모든 걸 함께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아하. 아니에요. 이게 3시 보던 게 4시 볼 수도 있어요. 한 명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괜히 소개팅 해줬다가. 아예 좀 더 인원을 늘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날은 친구들이랑 다 같이 노는 날. 그러니까 아영이 보는 날이 아니라 그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 네, 한 번쯤은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날. 네. 괜찮다. 내 친구들도 나오고 여자친구 친구들도 나와서 다 같이 놀고. 그럼 재밌겠네요. 고민 장병이 지금까지 여자친구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확실한 의견을 말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여자친구는 당연히 내 생각이 어떤지 친구와의 만남이 불편한지 모를 수 있거든요. 먼저 알아주고 뭐 눈치채주길 바라지 마시고 직설적으로 확실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영이라는 친구랑 완전 가깝게 지내면은 오히려 여자친구가 좀 위기 의식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둘이 갠톡을 한다든지 하면은 아 이러다는 안 되겠다 하면서 좀 아영이랑 남자친구 사이의 거리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가장 확실한 건 사실 그 아영이한테 여자친구 모르게 말하는 거. 협박하는 거죠. 어떡해. 속박같이. 한 번 더 나오면 자, 그렇습니다. 여자친구분도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알겠지만 연인과 함께하는 그 순간만큼은 좀 서로에게 집중하고 그래요. 두 사람만의 추억을 공유하고 싶은 그래요. 우리 고민장병의 마음도 헤아려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예쁜 사랑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네. 내 연인의 마음을 몰라 불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고민하시지 말고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운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으로 연락주세요.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인권 매스를 비춰 우리가 오늘 사수할 인권은 뭔가요? 네. 존중이란 말은 저는 왜 또 다른 이름이죠. 날씨도 따뜻해지고 이제 본격적인 봄이 시작됐습니다. 네. 다들 슬슬 이제 콧바람에 코에다 이제 바람 쐴 준비를 해야 하는 이 계절에 우리 장병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요? 과연 무엇일지 다 같이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옛설 군설. 김 병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왜? 진지공사 미뤄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삼수대 최 병장이 나한테 다 다음 주라고 했어. 아니 믿을 사람이 없어서 최 병장 말을 믿습니까? 진지공사 모레부터랍니다. 뭐래? 야 그럼 부식. 야 충성마트. 아이 이미 늦었습니다. 충성마트 매니저 휴가 가서 문 안 엽니다. 말도 안 돼. 아이 진짜. 어차피 지금 가봐야 먹을 만한 건 다 팔렸을 텐데. 아니 최 병장이 선수 치려고 거짓말한 게 뻔하지 않습니까? 아직 병제나 돼가지고 아직도 속고 그냥 저기 진지공사 가면은 밥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아주 부실하게. 부식 미리 안 사가면 5일 동안 생지옥이 따로 없다니까. 아 그러면 진아한테 먹을 거 사오라고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진아가 무슨 수로 사와. 진아 오늘 외출입니다.
아이고 진아 덕분에 살았네. 아유 이쁜 거. 아유 귀여운 거. 만세 영웅이 오랜만에 듣다더니 바로 예쁜 너였구나. 아유. 근데 저기 오늘 제가 부모님이 오셔서 여기다가 먹을 거 적어가지고 진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야야야 싹 다 적어 싹 다. 아니 부모님이 오시는데 초콜릿 무조건 있어야 돼. 초콜릿 단 거. 같은 거 단 거. 난 단팥빵. 단팥빵이랑 파이랑 과자랑. 1시간 뒤. 얘들아 내가 삼소대 가서 최병장한테 막 뭐라고 하고 왔다 내가. 참, 그런다 뭐가 달라집니까? 최병장도 곧 저녁인데. 야 내가 삼소대 애들 다 보는 앞에서 최병장한테 막 뭐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최병장이 미안하다고 과자 몇 개를 딱 주는 아니 거야. 그걸 또 벨도 없이 받아 먹었습니까? 그걸 받아서 쓰레기통에 바로 넣어놨지 내가. 야 그 최병장의 그 썩은 표정을 니들이 봤어야 되는데. 복수 제대로 했습니다. 그렇지. 뭐 우리야 뭐 진아 덕분에 위기는 넘겼으니까. 족구나 한판 하러 가십니까? 좋고 좋지. 가자. 엄마 조심히 가. 아버지 살펴가십시오. 충성. 살펴가지고. 자 이제 심부름 해야 되는데 메모지크를. 뭐야? 메모지 어디다 놨지? 녹았어? 두고 왔어. 큰일 났네.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휴대폰이 있구나. 족구 하러 갔다 그래. 왜 또 전화를 안 받아? 뻔났네 또. 밥이 부실하게 나온다 했으니까 내가 알아서 센스 있게 사가면 되겠다. 센스가이 정진아, 너 이제 이등병 2호봉이야. 알아서 해야 돼. 센스가이 정진아, 화이팅! 아자, 아자! 그날 저녁. 다녀왔습니다. 지나왔다. 난세영 왔습니다. 그래 주어진 임무는 완수했겠지? 네, 완전 맛있는 걸로만 사왔습니다. 좋았어. 어디 한번 볼까? 우리를 지옥에서 구해줄 냉동만두. 냉동만두? 그럼 어떻게 먹어? 냉동 핫도그. 진아야 이게 뭐야? 밥이 부실하게 나온다길래 센스 있게. 서프라이즈 파티. 충분히 놀랬으니까 이제 진짜 부식. 진짜 부식. 사실 제가 메모지를 잃어버려서 또 전화도 안 받으시길래 제가 센스 있게 또 사온 겁니다. 넌 뇌가 없냐? 이걸 어떻게 진지공사 가서 해먹냐고? 야, 진아야, 너 왜 그랬어? 차라리 과자 같은 거 그냥 사오지. 정진아, 너 진지공사가 뭔지 몰라? 모릅니다. 모르면 군생활 끝나? 어디서 첫 단계 들어와가지고 취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먹어 이거를? 죄송합니다. 근데 저 이거 사려고 오늘 부모님들 일찍 보내드렸는데. 야 잠깐만. 이거 버너만 있으면 최악이 아니라 최고가 될 수 있겠는데? 그 번호가 없지 않습니까? 간부 식당에서 훔쳐오자. 훔쳐요? 또 걸리면 어쩌려고? 야 우리가 왜 걸리냐? 이 모든 책임을 질 우리 진아가 가서 훔쳐올 건데 그지 진아야? 예? 제가 번호를. 다음 날. 그러면 이제 우리 진아가 위협을 무릅쓰고 훔쳐온 번호로 부식을 조리해볼까? 불 안 켜고 뭐해? 불이 안 나오는데? 뭐야? 야 가스가 없잖아. 정진아, 어떻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죄송합니다. 다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야, 진아야, 진지공사하는데 번호를 들고 오면 어떡하냐? 여기 진지공사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지 공사에서 죄송합니다. 진지 먹는 줄. 죄송합니다. 드디어 진지공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진지공사 나가기 전에 이제 부식이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네, 그렇죠. 한참 잘못됐어요. 네. 저희가 진지공사 얘기는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진지가 뭐냐면
뭐 아까 전에 뭐 농담으로 또 진짜 밥 네.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전투를 할 때 위장을 하거나 뭐 주둔지로 사용하는 설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항상 관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봄과 가을에 진지를 보수하는 것을 진지 공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진지 공사 현장이 어떤지 다들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실제 사진들입니다. 사실 뭐 전투나 다름없어요. 길을 쫙 만들죠. 그렇지. 포로를 타죠. 예. 벽돌만 흑벽돌. 오 마이 갓. 저걸 직접 우리 장병대 손으로 산도 만들었습니다. 옮긴다. 다들 잘 보셨죠? 이제 저렇게 땅 밑으로 흙을 파서 무너지지 않게 이제 아까 흙벽돌 네. 또는 모래주머니가 있어요. 그걸로 벽을 쌓아서 만드는 겁니다. 이제 땅을 파고 돌 나르고 흙 나르고 한마디로 엄청나게 힘든 거죠. 그리고 저걸 이제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이제 부대의 방어선을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십 개를 만드는 거예요. 예. 진지 공사를 하고 있으면은 피라미드는 사람 손으로 만든 게 맞구나 이런 게 확 느껴지죠. 예,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는 불가능한 게 난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땅을 막 파다 보면은 작은 돌이 나오다가 큰 돌이 나와요. 그렇죠. 큰 돌이 막 깽깽 이렇게 삽에 소리 납니다. 깡깡. 그거를 빼야겠네 하면서 파다 보면은 암석이 있어요. 큰 바위.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그 자리는 다시 덮어야 돼요. 아 덮어야 돼요? 네, 다시 덮고 덮어야죠. 그 옆을 다시 팝니다. 어머. 진지공사의 8알은 땅파기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근데 땅 파려면은 그 포크레인 있잖아요. 기술을 써야지요. 머리를 써야죠 사람이. 왜 굳이 장병들이 손으로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산이 많죠. 네. 네. 그리고 진지는 대부분 산속 깊이 있어요. 자, 거기까지 중장비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죠. 역지사지 간단하죠?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간단하죠. 그러면 애초에 보수가 필요 없게 처음부터 시멘트로 좀 튼튼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왜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장안의 화제죠. 리필, 군대, TMI. 잠깐만요. 키가 왜 올라갔죠? 이거 만든 거예요? 뜻이 뭔가요? 이게 안테나가 쓴 거예요. 안테나? 안테나. TMI, 투머치 인포메이션을 이제 잡는 안테나가 거죠. 썼어? 네. 진지를 흙으로 구축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지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전투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럼 전투하면서 포탄이 날아와서 진지에 떨어질 때 네. 시멘트가 아우. 부서지면서 파편이 일어나면 엄청 튀겠죠. 그렇게 되면 아군이 더 크게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파편이 위험하지 않은 흙은 이제 튀어도 이렇게 다치진 않으니까. 왜 군대에는 보직이 있잖아요. 네. 통신병이셨고. 네. 근데 보직마다 진지공사에서 하는 일이 달라지나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통신병은 그 저기 통신 장비 무전기를 메고 올라가서 같이 파요. 올라가서 무전할 일이 거의 없어요. 없죠. 예. 밥 주세요 뭐 이 정도밖에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같이 파요. 예. 자, 포대의 경우에는 방화지도 공사라는 게 있어요. 이 포가 떨어지는 근처 산들의 나무를 베어내어서 산불을 예방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하는 거죠. 네, 나무와 잡초 같은 걸 깔끔히 제거하고 흙으로 되덮는 거예요. 예. 네, 정의병은 냉동 위주로 사와서 선임들한테 혼이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진지공사 앞두고 어떤 아이템들이 좀 인기가 많아요? 일단 뭐 당연히 이제 간단히 아,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조리해서 먹을 수 네. 있는 건 힘들어요. 네. 그쵸. 왜냐면 전자레인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산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봉투에 넣어서 밥이랑 이렇게 주무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사가는데 참치캔 그리고 이제 빠질 수 없는 맛다땡 우리 이제 스땡 있죠 비싼 햄 네. 그런 것들이 기본이고 또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소보루 빵 그냥 빵. 네, 빵이 이제 쉽게 상하지도 않고 무게도 가볍고 먹으면 포만감도 느껴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1순위 필수템이죠.
그리고 이제 좀 달달한 거를 좀 챙겨야 돼요. 초코과자나 떨어지니까. 뭐 마이땡 뭐 이런 것처럼 진지공사하면서 당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하나씩 먹으면 또 그게 또 힘이 나니까. 예. 이게 행군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간식을 챙겨가는 목록들이 왜냐하면 행군도 오래 걸으면서 가벼운 거 위주로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음료수 같은 경우는 이온 음료를 많이 챙겨야 되잖아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근데 캔에 들은 이온 음료를 들고 가면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보통 충성마트 가면은 가루로 된 이온 음료가 있거든요. 물에 타서 먹을 수 있는 거. 네네네. 그런 것들 챙겨가면은 부피도 작고 가벼우니까 좀 효율적으로 수분 섭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윤종이가 아주 그 중요한 그 포인트를 짚어줬는데 진찌가 이제 대부분 산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없거든요. 무조건 도보로 행군으로 네,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부시까지 무거우면은 이게 너무 힘들죠. 부피가 맞아요. 크고 무거우면 그러니까 가벼운 그 부식을 챙기는 게 중요하죠. 네. 근데 2주 동안 산속에서 야외지침하면서 작업하면은 산신 새끼를 어떻게 챙겨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취사병이 같이 가서 산속에서 요리를 하나요? 이제 그럴 때는 그 밥차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이제 부식차. 올라가면 산 아래에 이제 도착하면 막 올라갔던 장병들이 다시 그대로 내려와서 직접 내려가서 밥차 있는 곳에서 배식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진지공사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또 치사병이 그 배식용 통을 들고 행군해서 열심히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배식을 하죠. 그때그때 다르죠. 네. 그 식당도 따로 없으니까 이제 배식을 받아서 주변에 그냥 거의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먹습니다. 이럴 때는 뭐 식판도 사치고 설거지거리도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합에 봉투를 되게 많이 줘요. 그렇지. 그 밑에 반합 그렇지. 봉투용, 뚜껑용 뒤집어서 거기 봉투용 그렇지. 이렇게 해서 봉투를 받아서 그렇지. 밥이랑 반찬 이렇게 몽땅 그렇지. 때려놓고. 근데 그렇지. 그것도 귀찮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봉투 하나에 거기다 그냥 밥 넣어서 주물러서 먹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 먹는 얘기 실컷 했는데 진지공사 가기 전에 부식 말고 또 뭘 챙겨야 되나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지공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보통 뭐 삽질이라든지 뭐 곡괭이질 뭐 이런 걸 많이 할 것 같은데 평소에 거기서 높은 데서 다치면 진짜 답도 없거든요. 의무대도 멀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안 다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삽질을 잘 하는 방법을 조금 미리 배워두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삽질을 해보면 이게 요령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효율성이. 그래서 그런 걸 좀 미리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중요해요. 어차피 다 같이 땀 흘리면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 근데 A급 장비가 있으면 수월해. 예. 그러니까 이 도착하자마자 누구보다 빠르게 이 A급 장비를 이게 딱 이게 취직하는 게 얻는 게 딱 선점하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선점했다고 해도 자국이 나면 없어져 바뀌어 섞여 그러니까 잘 내가 아는 곳에 잘 이렇게 모셔두는 게 또 중요하죠. 자, 이제 인권 침해 여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의병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번호를 훔치라고까지 시킨 우리 선임들은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인권 침해가 맞습니다. 무조건이죠. 네. 우선 심부름을 시킨 행위 자체는 그 정의병의 귀중한 휴가 시간을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휴식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번호를 훔쳐오라고 지시한 것은 정의병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정의병의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이렇게 정의병에게 부당한 강요를 한 선임들은 복종 의무 위반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부식 잘못 사왔다고 혼내고 번호에 가스 없다고 혼내고 엄청 이 선임들이 정의병을 타박했습니다. 네. 자,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부식을 잘못 쌓은 정의병한테 아까 꽁트에서 뭐 어디서 저딴 게 들어와서는 그렇죠. 뭐 뇌가 없냐 발언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언어폭력, 폭언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정의병의 인격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정의병도 잘못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선임들이 시켰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부 식당에서 번호를 훔쳤잖아요. 이거는 걸리면 징계감 아닌가요? 징계 맞습니다. 아, 병영식당에서 사용하는 번호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므로 이를 임의로 은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정의병 역시 청령의무 위반, 군용물 은닉 등으로 최대 강등에서 최하 휴가 단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처음부터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선배의 심부름을 좀 센스 있게 잘해서 예쁨 받는 후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실수 안 하는 팁 있을까요? 저는 보통 사람들이랑 좀 다른 게 저는 그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카페 심부름을 가서 선임이 초코라떼를 사오라고 시켰다면은 휘핑크림 올려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순간 내정지가 오잖아요.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저는 이때 올리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선임은 초코라떼를 먹고 싶다고 했지 휘핑크림을 먹고 싶다고는 말을 안 했으니까 해석하지 말고 그냥 갖고 가서 화내면은 그 사람이 잘못 화낸 거잖아요. 왜냐하면 심부름을 잘못 시킨 거니까. 자기가 휘핑크림이 정말 먹고 싶었으면은 초코라떼랑 휘핑크림 사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말한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선임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아 맛있는데 그거. 휘핑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이인데. 맞아요. 다이어트 할 수도 있잖아요.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렇다는데 네, 그렇죠.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실수를 안 하는 팁은 맞는데 예쁨 받는 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렇네. 그러네요. 네, 정확하십니다. 예쁨을 받기는 조금 힘들 네. 것 같아요.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미 늦지 않았나요? 저는 그 선임이 심부름을 부탁한 본래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고 저랑 좀 생각해요. 반대되네요. 네, 예를 들면 그 선임이 A4 용지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A4 용지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선임이 A4 용지를 왜 시켰을까 고민을 해보면 진짜 프린트를 하고 싶어서 A4 용지를 요청을 한 거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밖에 나가서 A4 용지를 사서 A4 용지를 갖다 주는 게 필요하겠지만 선임이 그냥 뭐 메모하려고 종이가 필요한데 이제 A4 좀 갖다 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면 굳이 밖에 나가서 오래 걸려가면서까지 A4를 사다 주기보다는 그냥 빨리 작은 종이라도 메모할 수 있는 걸 갖다 주면 충분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꽁트에서도 지금 이제 정의병이 그 부식이 왜 필요한지 그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가 없는 곳에 가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을 사온 거죠. 근데 일단 저도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등병이기 때문에 진지공사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쵸. 네, 또 이런 또 실수가 벌어진 건데 그리고 진지공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국군장병 여러분 진지 구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는 겁니다. 모쪼록 안전하게 진지공사 마치시길 바랄게요. 옛설군설과 함께한 장병의 인권을 사서라 인싸 언제나 장병 밀착형 맞춤 사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시간은 급이다.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라면 그 고민 행군기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빈 시간 틈틈이 다 나와서 쉬어볼까? 다나카입니다. 다들 군 생활할 때 연등 시간에 공부해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느라 바빴는데 아니면 TV를 보든지 공부하는 친구들 은근히 많더라고 요즘에. 대부분 한참 공부할 시기고 나가서도 공부를 계속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죠. 그중 바로 하나가 네. 토익이 아닐까 싶어요. 토익이요? 네. 요즘 대학생 취준생들에게 토익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군대에서도 토익 공부 많이 한다고 원범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는 사람은 많지만 성공하는 장병들도 많은지 궁금해요. 제가 듣기로는 많이 시작하는 만큼 그만두는 사람도 많다던데. 맞아요. 그래서 뭐 준비한 오늘 주제 군대에서 토익 목표 달성하기입니다. 네. 오늘 멘토님이 그 스트레스 확실히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군대에서 토익 900, 아니 945점을 오로지 독학만으로 따신 분이거든요. 와우. 그리고요, 심지어 그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된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되죠? 와. 솔깃하시죠, 여러분? 원래 영어를 잘하시죠. 그러니까 기본 실력이 있겠죠. 한번 빨리 만나볼까요? 커튼을 걷어주시겠습니까? 네. 와우. 안녕하세요. 군대에서 토익 900의 저자 공병우입니다. 이야. 작가님이시. 군대에서 토익 900.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초라한 토익 공부가 아닌 성공적인 끝맺음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 아 근데 공부 잘하시죠? 원래 잘하셨죠? 유학을.
원래 영어를 좀 잘하셨던 게 아닌가요? 솔직하게. 네. 솔직히 아주 못하지는 않았었는데 영어의 영자도 몰랐다면 거짓말인데요. 하지만 그렇게 특출나지도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2에서 3등급 왔다 갔다 했었고 영어에는 항상 큰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2에서 3등급이면 잘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마 너무 못한 게 아닐까요? 오케이 인정. 이게 뭐 취업에도 필요하고 당장의 필요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군대에서 뭔가를 이뤄냈다는 그 성취감, 그 자신감을 얻기에도 참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군대에서 우연히 토익 공부를 하게 됐고 또 독학으로 목표까지 넘기고 나니 영어 자신감이 생겨서 혼자 배낭여행까지 다녀올 만큼 성장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 단기간에 토익 점수 올리는 법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나 토익 만점을 받고 싶은 사람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군대에서 토익 목표 달성하기 이것부터 보시죠. 군대에서 토익 안 하면 손해. 군대에서 토익 공부 막상 하려고 하면 막막하고 하기 싫을 겁니다. 꼭 지금 해야 되나? 학원도 못 다니는데 이런 생각 들고요. 맞아. 근데 군대에서 저랑 같이 시작했지만 포기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 이렇게 시작은 하게 될 텐데. 사실 군대에서 공부하는 게 정말 너무 쉽지가 않잖아요. 아니 사회에서도 안 했는데 무슨 군대에서 공부를 해요. 그렇다면 토익을 군대에서 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응시료 할인인데요. 토익은 비싼 응시료 때문에라도 빨리 끝내야 하는 시험입니다. 한 번 시험 보는데 44,500원, 추가 접수 시 48,900원까지 하니까 대학생, 취준생 신분으로는 절대 만만치 않은 비용이죠. 그런데 군인은 이 비싼 응시료가 반값으로 할인된다는 겁니다. 오, 진짜요? 맞다. 저도 그렇게 시험 봤어. 진짜 손해네 군대에서 안 보면. 네, 엄청난 할인율인데요. 사회에서 한 번 벌 돈으로 군인이라면 2번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 네, 그럼 시험 준비만으로도 힘든데 비용까지 비싸면 굉장히 사실 부담되거든요. 맞아요. 적어도 그 부담만큼은 확 줄어들겠네요. 그 부담 때문에 공부를 안 하셨나요? 맞아요. 부담을 느끼셨나 보다. 그 군인들만의 혜택이 또 있는데요. 뭐 토익 공부든 뭐 어떤 공부를 위해서 개인이 구매한 책이 있을 경우는 그 교재 및 도서 구매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어요. 아 진짜? 야. 책 나 이거 구매 진짜 비용까지 몰랐는데. 지원해줘요? 네. 야. 책 비싼데 도서. 제 경우에는 특정 점수 이상이 받으면 군대에서 하루 휴가를 주기도 하고 이야. 또 좋았던 거는 토익 시험을 치는 날은 개인 휴가나 외출과는 별개로 특별히 시험 외출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좋았습니다. 오. 이렇게 토익에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잘 알아본다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겠죠? 아니 시험 보는 겸 외출 나가서 밖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밥도 먹고 막 편의점도 들리고 들으면 너무 좋겠네요. 뭐 동기부여가 됐다고 칩시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군대에서 마음 먹고 집중해서 공부할 여건이 될까 그게 걱정이에요. 일과 후에 공부한다고 해봐야 2-3시간 정도인데 온전히 공부할 수가 있을까 그게 의문인데. 특히 군대는 일정이 정확히 정해져 있다 보니 하루의 일과를 분, 초 단위로 적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어지는 시간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죠? 아침 과업 후 훈련 전 30분 정도, 그리고 일과 중간중간 생기는 10분, 15분의 틈을 활용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 2-3시간만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저는 말년병장이 아닌 이상 사실 군대에서 토익 공부를 추천하진 않거든요. 그게 그 이유가 토익이 만료 기간이 2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찍 따놓으면 따놓을수록 군대 나가면은 그 만료 기간이 되게 짧아지는 거기 때문에. 갱신해야 돼요? 네,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데 과연 그런 점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점이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토익 점수는 2년이 지나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토익은 영어 공부가 아니다. 일본어. 토익하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토익은 단순히 영어 공부가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고 우리는 점수만 올리면 됩니다. 그 말은 미리 공부해서 토익 시험이 어떤 형태인지 숙지해 놓으면 만료가 돼도 다시 보면 된다는 거죠. 토익은 정형화된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시험이니까요. 진짜 공감을 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거랑 시험을 잘 치는 거랑은 진짜 별개더라고요. 네, 그 교집합이 있기는 한데 조금 다른 스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토익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거랑 영어를 잘하는 거랑은 약간 별개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토익이 네. 그 몇 점 만점이에요?
990점. 990점? 네, 맞죠. 네, 990 맞죠. 990점이에요. 아. 엄청 좀 높게 받으셨네. 그렇죠. 990만 점에 945점이면 엄청 높은 거죠. 예. 근데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토익은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토익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일상생활이나 업무 등에 필요한 실용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실생활에서 접하는 광고, 이메일, 안내문 등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럼 저도 한번 안 되죠. 3달 만에 그냥 900 오늘 잘 듣고 제대로 배워가지고 공부해가지고 900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전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요? 이게 뭐죠? 남들이 다 딴다는 토익 900, 과연 나에게도 정말로 필요할까요? 실제로 나에게 필요한 건 900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남들 따라서 무작정 900점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금세 진이 빠지고 포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고득점을 바랄 게 아니라 들어가고 싶은 회사의 토익 점수, 대학교 졸업 점수, 혹은 편입하려는 학교의 기준 등 내게 토익 점수가 필요한 이유와 맞네. 그 점수가 몇 점인지부터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점수만을 목표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겠다. 네.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공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익 경험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비법, 바로 이겁니다. 문법 말고 단어만 공략하라. 자, 영어든 어떤 언어든 외국어 공부의 기본은 단어죠. 단어 막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웠잖아요. 열심히 외웠잖아요. 토익 공부 가장 최근까지는 우리 윤종이님. 아, 네, 최근까지.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완전 동의하는 게. You agree? 네, 어그리. 개인의 기존 실력에 따라서 당연히 그 폭은 달라지겠지만 단어만 외워도 사실 800점까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도 제가 과외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 5등급, 막 6등급 이런 애들도 사실 단어만 죽어라 외우게 시키면은 바로 3등급, 2등급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진짜 단어가 진짜 제일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딱 한 달 반 동안 단어만 외우고 받은 점수가 895점이었어요. 우와, 단어만 외우고. 중요한 건 일반 영단어책 말고 토익 단어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맞아. 다르구나. 네, 좀 일반 달라요. 단어책이 왜 안 돼요? 달라? 예. 토익 단어 뭐가 다른가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일단 이 단어부터 보시겠어요? 뭐야 이거? 다행이다. 잘 안 보이네.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네. 이 중에 아는 단어가 있다면 뜻을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어드레스 주소 아니에요? 애드레스 주소고요. 주소. 피규어 저거 피규어 아닙니까? 피규어. 피규어 저 장난감이고요. 건담, 네. 원피스. 이슈. 이슈 한 이슈. 이슈 다닌다 뭐 이렇게 할 때. 이슈 뭔가 지금 유명한 뭐 사건. 그렇죠. 리터. 1리터, 2리터. 오프닝. 오프닝은 오프닝 우리 하는 거. 오프닝. 시작. 너무 쉽잖아. 오프닝 다시 갈게요. 오프닝 하잖아요, 매주.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수능식으로 영어를 공부합니다. 수능을 위한 영어, 그러다 보니 단어도 수능 맞춤형으로 외웠었겠죠. 맞아. 그런데 토익은 수능 단어와는 다른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단어라도 알던 것과는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이 단어들의 뜻은 이겁니다. 어드레스가 연설하다요? 아니 아예 다르네. 네. 진짜 대박이다. 연설하다는 안 하는데 처리하다라는 뜻도 있는. 쓰레기? 리터가 쓰레기? 쓰레기라고? 뭐 2리터가 2개의 쓰레기라고? 오프닝이 공석이야? 우리 그럼 매주 처음에 공석으로 시작한 거야?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이 중에 모르는 게 하나라도 있었다면 무조건 토익 단어 공부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저렇게 달로? 토익 단어책 많고 많지만 실제 토익 시험 출제 회사인 Y사에서 나온 단어책을 한 권 통째로 외우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게 뭐더라? 이름이 뭐죠? 윤 선생이 아니구나. YB. 윤 선생 아니고 수학은 부모님이고. 다 MC 스퀘어 쓰고 저기. 네, 최고였지. 단어책은 보통 데이 1, 데이 2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책에 나온 대로 그날 할당량을 공부하면 되고 동의어와 반의어, 빈출 표현 등도 함께 외워야 합니다. 막상 공부할 때는 이게 도움이 돼 싶기도 한데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힌트니까 무조건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앞에 자투리 시간 활용하려고 하셨잖아요. 근데 자투리 시간에 단어 외우기는 진짜 최적화된 공부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는 한 번 외웠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가볍게 자주 봐서 맞아. 암기를 까먹고 다시 해야지 더 효율적이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잦은 반복 학습이 암기에는 최고인데요. 15분 정도 단어 공부를 하고 그걸 하루에 5번 이상 반복하는 겁니다. 읽는다는 느낌으로 공부하는데 자주 보면 외워지는 거죠. 토익은 막상 지문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아서 단어만 알면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단어책 한 권을 보셨다면 실전 대비법은 바로 이겁니다. 토익 기본서는 시간 낭비다. 아니 시간 낭비라고요? 제가 좀 아는데 토익하면 가장 유명한 책이 빨강이, 파랑이 뭐 그런 책들 아닌가요? 좀 안다고요? 근데 그게 토익 기본서던데 그럼 제 친구들은 다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물론 좋은 교재들이지만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고 싶다면 저는 감히 기본서를 보는 건 시간 낭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 파격적이다. 단기간에 목표 달성하기에는 최고의 교재는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아, 토익은 문법 공부 엄청 따로 할 차분하죠. 필요가 없어요. 문제 푸는 기술을 공부해서 점수를 많이 받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 문법 공부 안 하고 바로 기출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뭐야 토익에 문법 문제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빠르게 점수를 올리려면 선택과 집중, 문법 문제는 과감히 버립니다. 오? 많아야 5문제에서 10문제라서 다 틀려도 큰 지장이 없어요. 아, 진짜로?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유형을 익히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야, 이거 실질적이다. 저 같은 경우도 최대한 빨리 따고 싶어서 가장 가까운 날 시험일을 골라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감도 안 잡고 그걸 후다닥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기출문제집 한 권 해서 그것만 풀어보고 갔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문제 유형이 되게 많이 겹쳐가지고 그런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익 공부법을 추천해 줄 때 저는 무조건 기출부터 풀어라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 그거네. 그 운전면허 필기시험 같은 느낌이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 이게 다 매년 이게 뭐 10년 전 문제나 다 이렇게 거기서 거기거든. 비슷하거든 이게. 맞아요. 중복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맞아. 공부법은 모의고사를 매일 한 회씩 풀면 되는데요. 처음엔 시간 신경 쓰지 말고 쪼개서라도 푸세요. 어차피 군대에서 한 회를 쭉 푸는 2시간을 갖는 것도 어렵습니다. 시간 강박은 잠시 내려놓고 한 문제라도 더 많이 풀자는 생각으로 15분 동안 3-4문제라도 풀어서 하루에 무조건 한 회는 다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원래 모의고사 풀 때는 시간에 맞춰서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면은 조금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토익 문제에 먼저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많이 풀어보고 몇 번 문제에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까지 익숙해져야 결국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어와 문제풀이가 좀 익숙해지면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서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게 연습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가장 꿀팁은 LC 시간에 RC를 푸는 겁니다. 뭔 소리예요? 맞아. 리스닝 시간에 리딩 문제를 푸는 거죠. LC 때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디렉션 방송이 모두 합쳐 총 4분 정도 나오는데요. 다 듣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 시간에 단문으로 이루어진 파트 5를 최대한 많이 푸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토익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포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만점이 목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마킹 시간도 줄일 수 있는데요. 일반 샤프가 아니라 스케치 샤프라고 하는 두꺼운 샤프가 있습니다. 맞아. 한 번에 마킹할 수 있어서 시간을 조금이나마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일자 말고 스샤로. 네. 아니 답안지를 샤프로 하면은 지워지니까. 원래 연필로 해야 돼요. 아 진짜. 그건 다르구나. 원래는 이제 HB로 해야 되는데 그 일샤보다는 스샤가 낫다는 얘기야 지금. 자 어차피 원하는 만큼의 점수만 받으면 되니까 뭐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꼼수를 쓰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예. 이외에 꼭 알고 가야 할 뭐 저희 뭐 시험 꿀팁 뭐가 있을까요? 수험표를 가져갈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 많은데 네? 모바일 시험표가 있기 때문에 출력해서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대신 규정 신분증을 챙겨 가셔야 합니다. 맞아. 보통 민증이나 운전면허증 가져가실 텐데요. 장병들도 그런 친구가 많고요. 그러면 부대로 복귀하게 될 겁니다. 군인은 일반 신분증이 아닌 토익 정기시험 신분 확인 증명서라는 부소장에게 승인받은 군인용 신분증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네. 이거 중요한 얘기야. 꼭 그 신분증을 가져가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오늘 너무 유익했던 게 진짜 토익 고득점 속성 과외를 들은 느낌이에요. 진짜 예. 꿀팁을 많이 방출을 해주셨거든요. 자, 실제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윤기준 주님은 또 최근에 봤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좀 단기간에 점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되게 잔꾀를 많이 굴렸어요. 근데 제가
굴렸던 잔꾀를 이미 다 알고 계셔가지고 약간 좀 초월적인 존재를 만난 느낌? 그런 느낌이어서 어떻게 보면 제 공부법이랑도 되게 비슷한 부분도 있으면서도 제가 모르는 것까지 또 알려주시니까 아마 이 팀만 알고 가면 한 20점 정도는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20점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990점 만점에 20점. 20점. 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연습해서 원하는 점수 꼭 받으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군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양 생활을 위한 행군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행군.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커피템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궁금해요. 그걸 딱 입은 순간 더 충성하게 서로에 대해서 관종기가 있다 솔직히. 애기들 보면은 목걸이에 부모님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길 잃어버릴까봐. 근데 왜 강아지들이 자기 영역 표시 신발로 그런 심리도 있지 않을까?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종이접기의 세계로 안내할게요. 오로지 온리 종이 한 장으로만 만들었다면 한 장으로 믿으시겠습니까? 뻥치시네. 말도 안 돼. 군인이라면 전투기 2개 정도는 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이도를 낮춰서 참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야, 대박이다. 저 소리도 나요. 오케이. Drop the beat. 안전한 병영 열린 병영 이건 보장하지 전종이란 말은 저는 왜 또 다른 이름 에이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Let's go 장병들 걱정 마라 졸지 마라 인권을 끝까지 지킨다 행동기가 함께 할 거야 우리가 나서주마 해결해주마 비타민 엔돌핀 나 있다 참 행복한 군대 이야기 이곳 사수 오케이 찢었어요. 다 찢었어. 오케이.